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 올해 공시 가격이 163억 2천만 원으로 평가돼 전국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등극했습니다. 평당가로 계산하면 1억 3,200만 원이며 공시가격 상위 10위 내 아파트 중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6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용산구가 2개, 서초구와 성동구 각 1개였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약 18,000명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변동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매달 평균 23만 8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며 정부는 이들이 대부분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신규 보험료의 절반만 부과하는 등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방침입니다. 지난 1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습니다. 부적절하다는 34%, 잘 모르겠다는 8.1%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정 철회 의견이 60%를 상회했지만 대전, 세종, 충청은 유일하게 부적절 응답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올해 정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초고가 아파트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1위를 차지한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요, 올해 처음 내야 하는 보유세만 무려 4억 953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서울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세금의 폭탄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0번,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인 소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언제보다 알아야지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알아야지만 좀 웃을 수 있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소장님과 강의 시간 통해서 올해 2021년의 토지 시장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지난 어떤 정부하고도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부동산 얘기가 매일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3기 신도시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봤을 때 3기 신도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가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자체도 조금 더 회의적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여 토지에 보상을 하고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잡음이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현재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토지를 내놓지 않으려고 할 테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은 꽤 걸리지 않을까. 예상되는 시간보다 예정됐던 2025년도, 26년도 예정했던 부분에 현재 신규 공급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땅 투기에 관련된 부분, 왜 현재 LH 직원들, 특히 이제 현재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지, 매번 정부 때마다 현재 투기 의혹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게 동서남북 현재 가리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다 현재 투기 현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현황을 보시게 되면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지구도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현재 말씀드렸던 광명, 시흥 이런 지역들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현재 풀릴 물론 이제 이거는 현재 도로망이라든가 어떤 기반 시설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50조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 이제 풀릴 돈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풀리게 되면 대부분 다 현물 보상을 받기 때문에 물론 채권 보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현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몇십억, 크게는 몇백억대의 재산가가 되고요. 그 돈들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으로 다시 회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형태는 어떤 신도시를 진행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하남 교산, 인천 괴양, 그다음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이번에 광명 시흥까지 봤을 때 2023년도에 지구계획 수립을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적은 1271만 평방미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광명 시흥을 뺀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토지 보상 공고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올 상반기 토지 보상 공고, 그러니까 올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관련된 내용의 공고가 들어가고 작년부터 진행됐던 남양주나 하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풀릴 수 있는 돈들이 현재 50조 정도 된다. 토지에 관련된 보상금만 50조가 넘습니다. 역대 어떤 정권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보상금이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역대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당연히 그 토지에 먼저 취득을 하고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있는 어떤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토지를 구입을 하고 또 현재 지작물 보상까지 받기 위해서 그 농지 위에 또 나무까지 식재를 하고요. 식재도 촘촘하게 심어서 실제적으로 또 보상받을 수 있는 식재가 아닌 다른 수종으로 보통 이제 보상을 하게 되면 보통 보상받을 수 있는 수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수종이 수종 외에 현재 그 수종 같은 경우는 보상금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종 나무에 현재 실제적인 기준적인 가격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2020년도 4분기에 전국의 현재 집값 변동률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에 토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 아시겠지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랐고 역대급이죠. 집값 토지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지역은 당연히 현재 공시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건축물 자체 어떤 가격 자체 감정 가격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토지 가격도 그만큼 월등히 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1.22%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개발되는 지역들 특히 이제 신규 개발지 같은 경우 세종시 같이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세종시도 현재 조사를 펼치자라는 내용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전국적으로는 0.96, 수도권 지역이 1.08, 지방이 0.78%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도 2017년부터 쭉 계속 오르고 있는 형태,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른 겁니다. 다 올랐고요. 그리고 분기별 토지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조금 떨어져서 하락되는 추이를 보이다가 이제 4분기부터 다시 급등을 하고 다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현재 그 가격 자체는 또 상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분기별로 해서 집가 변동률, 집가가 얼마나 변동이 됐는가? 작년 4분기죠. 작년 4분기 봤을 때 2017년도 1분기부터 2020년도 4분기까지 쭉 봤을 때도 6.96% 정도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기별로 비교를 하는 거고요. 전년도에 같은 분기에 얼마만큼 더 올랐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0.96%밖에 안 올랐네가 아니고요. 전년도 같은 분기에 대비해서 더 올랐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최근 1년간 월별 변동률 보시더라도 0.34% 정도 올랐다. 또 4분기의 집가 변동률 말씀드린 대로 3.6% 세종시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0년도 3분기에 실제 3분기라는 얘기는 이제 9월부터 10월 또는 현재 7월까지 이렇게 3분기를 얘기를 하겠죠. 그 용도 지역별 집가 변동률을 보게 되면 용도 지역에 어떤 토지가 더 많이 올랐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봤을 때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3분기에 2020년도 3분기에
계획관리 지역, 특히 이제 도시 지역도 아닌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0.79에서 0.80이 올랐다.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2019년 3분기와 2020년 3분기를 1년 사이에 0.80%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2020년도 4분기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 2020년도 3분기와 4분기를 비교했을 때는 4분기에는 관리 지역은 그만큼 또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근데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 왜 올랐을까를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 특히 이제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 그중에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개발 행위가 안 되는 땅들입니다. 녹지기 때문에 녹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가용토지, 실제적으로 도시가 너무 확장하게 되면 그 자연 녹지로 손을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 녹지가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외지인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안 오릅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지인들 투자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고요. 2020년도 3분기에는 계획관리 지역, 집을 지을 수 있는 농지, 임야 이런 것들이 그만큼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분기별 토지 거래량 추이를 보시더라도 2020년도 3분기와 4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체 토지 87만 8,853 필지수가 되겠죠. 그 순수 토지가 27만 필지. 순수 토지는 순수한 토지와 또 토지와 건축물이 일괄 거래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순수 토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체 토지를 얘기할 수 있고요. 순수 토지는 이제 토지만 거래된 내역입니다. 그랬을 때 토지만 거래된 내용은 27만 필지 정도 되고요. 근데 2020년도 4분기 딱 현재 3개월 딱 지난 시점에는 순수 토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토지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전체 토지도 95만 597필지 정도 되고요. 또 3개월 사이에 거의 한 50% 가까이가 올랐다. 외지인들이 현재 이 지역에 토지를 구입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지인들이 실제적으로 토지를 저렇게 무차별하게 어떤 구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외지인들의 손을 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시세가 올라가는 거고요. 어떤 지역이든 개발이 된다는 붐이 일게 되면 외지인들부터 먼저 그 지역을 먼저 선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 3분기, 4분기에는 굉장한 순수 토지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 건축물까지 있는 토지까지도 거래량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실제적으로 3분기 토지 거래량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가 가장 월등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울산도 얘기합니다. 거기에 경기권도 지금 들어간 부분이고요. 7.8% 정도 되죠. 대구라든가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 35.5% 정도 되고요. 3분기 토지 거래 증감률 같은 경우도 당연히 46.6% 정도의 세종시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4분기 전체 토지를 3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랬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세종시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실제적으로 3분기에는 현재 세종시가 143.5를 마크를 했는데 4분기에는 현재 50.0%. 그럼 결론적으로는 외지인들이 토지를 거래를 한 양들이 그만큼 폭증을 하다가 그 다음 분기에는 좀 주춤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구입할 만한 토지가 없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인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세종 같은 경우는 조금 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 증감률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걸 접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3분기, 4분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2020년도 5월 달이 3분기죠. 이제 2분기에 3분기로 넘어간 시점입니다. 이때 뭐가 발표가 됐냐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하면서 수도권에 30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4분기까지도 토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외지인들이 당연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토지들 또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입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30만 가구가 들어설 자리가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양주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지역들 주변으로 외지인들의 투기 세력이 그만큼 많이 몰렸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포함된 게 LH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 또 2020년도 8월 달에 발표가 됐죠. 8월 달에 발표가 돼서
이미 5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현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또 7만 가구를 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현재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잡기 위해 또 그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벌써 4개월에 걸쳐서 이미 예견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토지를 구입했던 세력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떤 형태로 토지를 구입을 했는지 또는 현재 공직자 어떤 신분으로서 그 토지를 구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 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 결과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또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그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 중에 서울 지역에도 이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기존 사업 고밀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고 3기 신도시에 조금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어떤 개발 효과, 이것 때문에라도 더욱더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올랐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권별로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현재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집값은 63.58% 올랐고요. 땅값이 23.74. 이거는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팔도에 있는 집값과 토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도 실제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될 거다라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정부, 참여정부 때 시절에 그 정책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정책을 그대로 또 현재 적용을 하다 보니 시간은 이렇게 벌써 10년 이상을 흘러버렸는데 똑같은 정책을 또 다시 답습을 하다 보니 계속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집값이 오르다 보니 공급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겠구나라고 얘기해서 참여정부 시절 때도 뭐가 만들어졌나요? 뉴타운하고 2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죠. 똑같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집값을 더 이상 잡지를 못하니까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자꾸 이런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니 3기 신도시가 발표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지보상금이 주거복지 로드맵부터 3기 신도시가 따졌을 때 부동산 시장 당연히 자극을 합니다. 주변 부동산 시장 자극을 하고요. 토지보상금의 절반 정도는 부동산에 재투자가 되고요. 바로 인근 지역에 재투자가 됩니다. 대토보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서도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오를 수밖에 없죠. 또 신규 공급택지지구 보상이 시작되게 되면 투자 수요는 국지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은 엄청나게 또 벌어질 거고요.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라든가 혁신 기업도시 보상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던 현상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기 세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 자체를 조금 더 처음부터 조금 잘 가다듬어서 진행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발현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이 어떤 형태로 갈지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 수습이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2021년 토지 전망과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지금 역대급 토지 보상이 예고되면서 50조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다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토지 거래가 꿈틀거리면서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발빠르게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정보체크 시간에는 소장님께서 보시는 서울 지역의 좋은 부동산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지역 어디일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상가로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오늘 소장님과 수익형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를 만나볼 텐데 왜 보고 계신지 이유 만나볼까요? 전철역과 거리가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고요. W역세권에 3호선과 양지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까지도 가설할 거고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바로 임차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다. 왼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진행되고 있는 서초 IC, 거기에 오른쪽에는 강남역, 강남도곡, 대치, 그다음 왼쪽에는 서초 방배 연결된 지역이고요. 강남대로와 또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연결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이용객들이 많아질 테고요. GTX 노선이 그만큼 또 이 지역에 또
또 유입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주변은 강남역과 신문단 양재역, 바로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은 유일한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신동아 우성 무지개 아파트. 예, 현재 이제 재건축이 돼서 이름들은 달라졌지만 이 주변이 또 인근 시세를 그만큼 자극을 할 수밖에 없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대로 주변에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활발하게 기업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업무시설 밀집 지역, 또 강남부터 상업시설 밀집지역 신논현역까지 연결되겠죠. 걸어서도 도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젊은 층들의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재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직장인 구조가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권역과 또 고속버스 터미널 권역, 양재 권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인프라 구축도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양재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광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1차 빨간색 부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보니 향후에 차이까지 볼 수 있다. 보셔야 돼요. 서초동에 또 서초구청이 또 복합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주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현재 대기업과 현재 중소기업들이 어우러져 있는 1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죠. R&C 단지입니다. 삼성, KT, LG, 현대까지 다 가설하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까지 육성이 되고 그 주변에는 현재 그 주변에 유통단지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들이 굉장히 또 촘촘하게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거다. 또 GTX C노선은 이미 확정된 노선입니다. 웨이 노선과 C노선. 양재역까지 연결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투자 가치까지 수익형이면서도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가격은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 월 130에서 18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임차가 완료돼 있는 물건이고요. 대출 금액 2억 2천만 원에 3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6,600만 원부터 1억 60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 직장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기업체들이 많은 지역이죠.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더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높은 임대로 인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부장도 된다. 거기에 또 소유세권이라든가 환승역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와 수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 3구이기 때문에 수익형은 물론이고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였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가볼 텐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분리형 1.5동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테헤란로 쪽 가보시면 정말 많은 업무 단지가 줄지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기대되는 곳에서 오피스텔 가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수요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강남구의 테헤란로입니다.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임차 또는 현재 바로 입주 가능한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 말씀드린 역삼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아래쪽에 이제 강남역 신분당선 연장선 같이 연장되고 있죠. 강남대로와 교체되는 지점이고요. 대형 상권인 강남역 상권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 인구라든가 유동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현재 강남에서 가장 크게 개발되고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 삼성역 주변이 그만큼 또 전철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 개발지구로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은 IT 기업과 현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젊은 층 인구들, 20, 30대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생산활동이라든가 현재 그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죠. 또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 주변은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강남 역삼 지역이 서울시에서도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꼽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투자 가치를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과 역삼역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의 인프라는 이미 완료된 지역이죠. 그 주변에는 현재 서초 IC와 반포 IC 구간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서초권역과 강남권이 같이 연계되는 개발되는 지역,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이런 것들이 연장되면서 당연히 앞으로도 이 주변에는 인프라 구축이 더욱더 탄탄해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 현재 광역교통, 버스, 전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을 지나가는 버스 노선은 거의 다 강남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이 어떻게 오르냐 하지만 수직으로 올라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건 또한 상업지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진 르네상스 복합단지. 거기는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한 동, 거기에 업무시설이 또 별도로 한 동이 들어갑니다. 이미 공사, 외곽공사 다 끝났고요.
현재 조경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변에 입주되는 단지와 입주되는 업체들도 또 어떤 숙박시설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의 인구 구성들, 특히 직장인 구성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로 국제로 복합지구는 지하 구간과 지상 구간을 같이 개발하죠. 약 100만 평 정도 규모고요. 탄천과 송파까지 연결되고요. 한강 정비건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메인은 현대자동차 무역센터겠죠. 그 중심에는 이제 영동대로와 지하 구간 개발을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경전실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상과 지하를 복합적으로 개발한 복합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시장과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업종까지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현재 유입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가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연계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지, 1차적으로 상업지만 다 포함된 겁니다. 상업지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 용적률 상향이 되면서 토지 가격 급등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 주변의 물건 가격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전세 가능합니다. 실투자 금액이 5,700에서 8,300만 원이고요. 임대금액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현재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은 5,7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레너 직장 밀집 지역 임차 수요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지역이고요. 공실이 없으면서 수익률도 높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생활까지 보장이 될 겁니다. 토지 가격 급등으로 해서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고요. 또 현재 수익형 부동산으로 노후 생활 보장하면서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도 많고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오피스텔 찾아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함께했고요. 지금 정책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 무료 1:1 전화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주거 안정화 정책의 양면성에 대해 살펴드리고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1:1 무료 상담이라고 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 전화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박영수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님과 강남 3구의 매력을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뭐 소액 투자로 가능하고요. 또 투자 선호도가 아주 높은 곳이죠. 예,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 쪽이 높은데 오늘은 방배동과 양재동 다세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남권 진입 원하시고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지역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오늘 가볼 지역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4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이수역 역세권에서 투룸과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5억 7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권이면서도 우수한 학군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 이렇게 좀 강점이다 하는 방배동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뭐 일자리도 가까이에 많이 있고요. 또 학군, 또 뭐 교통, 여러 가지 요즘은 또 서초구가 또 문화 예술 인프라까지 또 같이 또 덤으로 가져가죠. 예, 그래서 입지 좋은 곳. 예, 일단은 항상 우리가 입지하면 요 전철역을 많이
말씀해 주시죠. 예, 이수역에서 뭐 한 4,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방배동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여기가 방배동이고요. 또 바로 옆에 뭐 내방역도 있고 서초역, 뭐 교대역, 또 고속터미널도 있고 뭐 강남역도 있고 쭉 일자리가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곳은 일자리, 또 이 서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그 아이들이 요새 뭐 한둘이다 보니까 교육적으로도 이 명문 학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이제 더더욱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주 수요도 또 바로 흡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쪽은 뭐 여지껏 그렇게 뭐 하락했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안정적으로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 뭐 요즘 뭐 큰 대박이 나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좀 없죠. 예,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한다 그런 분들 좋고요. 또 이쪽에는 또 이제 한강이 또 바로 앞에 있죠. 예. 그래서 이수역에서 한강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산도 있죠. 서리풀 공원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매봉제산 산도 있고 또 국립현충공원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까치산공원 이렇게 까지도 이렇게 서비스 뭐 강남 하고 안 좋잖아요. 이렇게 금방 조금만 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될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업무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 이수 지역이지만 바로 옆에 강남 이용 앞으로 또 이제 용산 개발되면 바로 건너면 용산입니다. 하우스선이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미래에 이 대단히 업무지 굉장히 뭐 여의도 영등포 일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가 가까이에 있는 곳을 어디든지 뭐 10분에서 뭐 10분 안쪽으로 갈 수 있죠. 가까운 곳은 뭐 그렇게 뭐 20분 정도 10분 20분 내에 직접 본격적으로 매우 용이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쪽은 주택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공공개발이나 이쪽 쪽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수도권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 기억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성북 강변도는 그 주변에 정비사업에 대한 공문들이 있으셨어요. 개발업자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쪽에 개발이 뭐 아파트죠. 뭐 개발 우선 일자리 개발 많죠. 또 아파트들도 많이 지긴 하지만 뭐 기존에 있는 분들 재건축이기 때문에 신규가 아니고 재건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 다뭐 제외하고 또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뭐그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뭐 접근하기가 뭐 그만큼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그만큼 그 고가 아파트들이 가까이 인근에 있다. 그 가까이 있는 학군도 조금 하는 게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정비되고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인근의 가세대도 으로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꾸준히 진행되죠. 뭐 1구역에서 15구역까지 방배동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차적으로 하니까 그 개발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서리풀 터널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4차 산업 이렇게 뭐 블록체인 데이터 이렇게 산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또 예술까지 같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술도 같이 경험으로 가져간다. 여기 가까이에 바로 그 복합 환승센터죠. 이게 워낙 복잡해요. 조금 으로 나가는 그 빨간 버스라고 그러죠. 많이 줄 서 있는데 이렇게 지하로 9층으로 해서 29층으로 100m 높이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이 요 환승센터를 따라서 이수역에서 까지도 종상향 앞으로 복합 업무지구로 개발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여기 롯데철 코오롱 부지도 개발되는 게 아니라 쭉 따라서 교대 서초까지 쭉 상향돼서 이쪽도 그만큼 개발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양재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RNC에서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은 AI 우리
인공지능, 인공지능 산업이 이쪽에서 몰려 있습니다. 대기업도 있고 또 AI 테이스 대학원이 2023년까지도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고액 인자나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 모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업무지가 개발하라 교통도 복지가 상남 안에서 양재 IC까지 이 고속도로 지하화죠. 지하화가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위에는 친환경적으로 빨리 되고 위에는 친환경적으로 개발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건 삼성역에 ACT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역이 바로 이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수혜지 수 있겠고 들이 이런이 또 매매가 어느 정도 되나 걱정이 되죠. 근데 지금 현재 5억 7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 그래서 3룸이죠. 그래서 3룸까지 있어서